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 나왔던 뉴스들을 쭉 리스트업 해보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제 QT 종단, QT 종료와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QT 종료까지 3, 4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 방안에서도 구독자분들이 또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QT가 종료가 되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은 유동성 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던데 과연 그게 맞냐 이렇게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일단 이에 대한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이 중단이 된다고 해서 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시장을 방어해주는 용도밖에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QT 종료가 되고 현재 우리가 현 시점을 바라봤을 때 중단에 대한 효과들이 어떻게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장의 흐름들을 같이 분석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가 단타코인으로 어떤 것들을 해나가면 좋을지까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 있고 주식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장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장에 해당이 되나요? 이렇게 코인과 주식 파생상품 시장은 바로 위험자산 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위험자산 시장이라는 게 있으면 반대로 안전자산 시장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안전자산 시장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투자 상품으로서 바로 채권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채권 얘기 나오니까 어려워서 뒤로 가기 누르려고 하시는 분들, 자, 잠깐만요. 이것만 듣고 가십시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막 급등을 한대요. 그러면 왜 급등이 나올까요? 이슈나 호재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이더리움에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돈이라는 게 시장 안으로 들어와야 그 돈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넘쳐나야 이더리움으로 호재가 있을 때 이슈가 작용을 받으면서 상승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코인 시장이란 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위험자산 시장이라 했으니까 이 돈이라는 게 위험자산 시장으로 쏠리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 그 다음에 이더리움 순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시장 유동성 자금에 대한 흐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시장의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바로 단기 국채, 그쵸? 이 국채라는 건 채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권이라는 건 뭐죠? 안전자산 시장에 있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위험자산 시장으로 쏠려야지만 이더리움이 상승이 가능한데 오히려 안전자산 시장으로 어떤 것들이 돈이라는 것들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 안에 유동성 자금이라는 게 안전자산 시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좋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솔직히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시장 안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돈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드렸을 때 주체가 어디였었죠? 연준이었습니다. 자, 연준뿐만 아니라 이 시장 안에 돈을 공급해주는 주체는 연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있다는 것을 잊고 계시면 안 되십니다. 자, 미국 정부에서 돈을 풀었을 때 과연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검은색 선은 미국 재무부의 잔고입니다. 그래서 돈을 쌓아간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 자금을 흡수해간다는 것이에요. 이 4월 달에는 뭐가 있었죠? 바로 세금을 걷었잖아요. 4, 5월 달에는 세금을 걷었습니다. 이 세금을 걷는다라는 것은 이 시장에 지지부진한 효과를 만들어지게 되고 유동성 자금을 흡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을 또 쌓아놨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 TJ 잔고의 잔액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시중에 유동성 자금을 공급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은 TJ 잔고라고 해서 미국의 재무부 잔고를 보시게 되시면 이 잔고가 쭉 떨어졌을 때 시장 안으로 유동성 자금을 또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을 공급을 할 때는 보시다시피 이더리움이 크게 급등하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위험자산 시장 안에 있는 주식이나 이런 코인 같은 경우도 이런 시기에 많이 급등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현 시기에 와서 보니까 어떻나요? 이 검은색 선이 계속 쌓여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떨어지고 있죠.
이 셧다운이 끝난 이후로 미국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해 나가게 되면 보통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더리움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더리움도 같이 똑같은 흐름대로 떨어지고 있죠.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TGA 잔고가 하락을 보인다. 잔고에서 돈이 유출된다라는 것은 시장 안으로 유동성 자금이 공급되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이 유동성 자금이라는 것은 무조건 위험자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 재무부는 약 5일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5,500억 달러 규모의 단기채를 뭘 한다? 롤오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채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채권을 발행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대출을 좀 받고자 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채권을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를 채권을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1억이 누구한테 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정부로 가는 겁니다. 제가 미국 채권을 샀다고 하면 이 돈이라는 게 미국 정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채권 만기일이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빌렸던 돈을 갚아야 된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 돈이 얼마죠? 5,500억 달러예요. 그 5,500억 달러를 롤오버한다, 연장을 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신규 국채를 발행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TGA 잔고에서 돈이 유출됐고 있지만 시장에 돈을 풀고 있지만 이 돈들이 어디로 올라간다? 국채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아까 연준에서는 또 채권을 매입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 재무부에서도 똑같이 채권에 돈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지는 거니까 유도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위험자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자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간 건가요? 바로 안전자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TGA 잔고에 대해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연준과 미국 정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장이 바닥이 나올 수 있는지, 시장에 결국 유동성 자금들이 공급이 되어줘야지만 결국 시장이 바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봤을 때 연준이든 미국 정부든 간에 뭘 하고 있다? 안전자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게끔 유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위기가 닥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연준도 미국 정부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민간에서 돈을 풀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금리 인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민간에서 돈을 이렇게 풀기 때문에 현재 주황 색깔 선이 은행의 지급준비금이에요.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올라가는 시기들은 보통 시장이 잘 방어를 해준다. 민간에서 돈을 풀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위험자산 시장으로 일부 조금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또 보여주고 있고 현재 바닥을 다시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돈에 대한 흐름들만 가지고 보면 안 되겠죠. 이슈나 뭐 개별적인 악재도 있을 수도 있고요. 호재도 있게 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이더리움에 대한 호재가 뭐가 있다라고 했죠? 바로 12월 1일에는 QT 종료, 더불어서 블랙록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이슈와 더불어서 푸사카 업그레이드까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 했죠? 바로 블랙록 이더리움 ETF가 맞나요? 아니죠. ETF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ETF 승인이 될 것 같나요? 안 될 것 같나요? 지금 당장에 안 되더라도 추후에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쵸?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이슈가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이슈보다 오히려 푸사카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더리움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4월달, 지난 4월달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바로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슈 때문에 크게 급등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바닥에서 횡보했던 기간들, 기간 조정이라는 게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강하게 상승세를 또 보여줄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바닥을 또 다져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때 4, 5월달 당시에는 어땠었죠?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죠. 이 초록 색깔이 TGA 잔고예요. 이 당시 4, 5월달에는 엄청난 돈들을 풀었습니다. 그 당시에 5,900억
2,200억 정도에서 2,700억 달러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3,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들을 거의 풀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안에 유동성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로 흘러간다고 했나요? 채권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더리움이 이때처럼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는 게 사실상 많이 어렵겠죠. 하지만 개별적인 이슈와 이 암호화폐 시장의 돈이라는 것은 분명히 돌고 도는 순환에 대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470만 원에서 480만 원까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바로 푸사카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슈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단타를 해가면서 조금씩은 수익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런 알트코인 호재의 리스트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고 봐야 돼요. 일단은 이더리움에 대한 이슈들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 푸사카 업그레이드에 따른 이런 호재성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과거의 팩트라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한도를 늘리다 보니까 리스테이킹 아이겐 레이어가 100% 넘게 올라갔고요. 리도다오 12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렇듯 마찬가지로 지금 푸사카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슈는 이 블럽이 2배로 확장된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블럽이 2배로 확장이 된다라는 것은 누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바로 레이어 2 솔루션이죠. 그래서 저는 바닷가에서부터 이더리움 반등 주기 전부터 아비트럼을 어제도 나가고 오늘도 나가고 그저께도 나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300원대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0원 이상까지 한번 올랐으니까 한 10% 정도는 수익 구간이 나왔을 겁니다. 뭐 지금 한 8% 정도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슈까지 12월 3일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을 때는 360에서 37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비트럼을 한 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어저께 영상 보시면 제가 32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 당시 가격이 317원 정도, 316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오늘 밤에 결국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밤이나 새벽 정도의 시장의 방향이 결정돼요. 시장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때야말로 하락이 나올지 다시 상승을 할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320원 이하 떨어졌을 때 우리가 들어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도를 잘 하면 우리가 어쨌든 수익을 다 챙겨갈 수 있겠지만 대응이라는 것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다 공개를 하고 추천을 드리지만서도 사실 이런 대응이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구독자방을 여러분들께 좀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혼자서 매도 잘하시고 대응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이슈들을 알았으니까 잘 매수 매도 하시면 되시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혼자서 하시는 분들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구독자방도 같이 보시면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은요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하나 있어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비트럼 말고도 혹시나 다른 코인들 들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코인들에 대한 상담도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력들에 대한 흐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보시는 업비트 차트가 아니라 이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 바닥에서부터 해서 파란 색깔 선이 매집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인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하고 보시면 되시는데 보통 이렇게 자금들이 크게 유입되는 코인들이 많이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1인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물량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파란색이 올라가는 떨어질 때 급락을 할 때 세력들이 매집을 해가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50%대 급등 나와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 들고 계신 코인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 혹여나 알트 몰려 계신 것들 걱정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참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많이 급등을 하죠. 이거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가두리 펌핑이에요. 지금 업비트에서 솔라나 이런 해킹 문제 때문에 입출금이 중단된 상태라서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만 지금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이 안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